아침에 일어나 이불 정리를 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일 역시 절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성공의 시작은 이불 정리부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둡니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깨어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3명 중 1명은 한밤중에도 최소 한 번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카페, 식사 자리, 버스 등 심지어 헬스장에서도 우리는 어디든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스웨덴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안데르스 한센이 지은 인스타 브레인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뇌의 작동 방식을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신경의학들을 뇌 과학 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왜 불행해졌는지 설명하면서 행복해지는 법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모르게 도파민 중독이 되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고 바로 여기에 집중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도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뇌는 단지 새로운 정보만을 찾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건에서도 새로움을 원하고 있죠. 뇌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합니다. 익숙한 동네 길을 걸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뭔가 새로운 건물이나 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은 식량 확보라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죠. 만약 우리의 선조들이 열매를 구하기 위해 나무 위를 보았는데 과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데 올라가 보니 열매가 없다고 해보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나무에도 올라가 찾아보겠죠. 꽝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언젠가는 칼로리가 풍부한 과일이라는 보상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존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결과에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갈망하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매번 새로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있던 페이지보다도 다음 페이지를 훨씬 더 좋아하죠. 인터넷 페이지 5개 중에 1개꼴로 머무르는 시간이 4초가 안 되며 10분 이상을 보내는 페이지는 4%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뉴스, 메일 혹은 SNS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죠. 이때마다 1만 년 전 우리 선조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슬롯머신이나 도박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오락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분명 스스로 도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중독되기도 하죠. 뇌의 보상 시스템이 불확실한 결과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살펴보면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 한 판만 더. 이번에 내가 딸 수도 있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은 도박업체와 카지노뿐만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은 문자 메시지나 메일의 도착 알림음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음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은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하며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행동을 하죠. 10분에 한 번씩, 그리고 깨어있는 내내. 도박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업체 외에도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꽤 잘 활용하는 곳이 몇 더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중요한 업데이트나 좋아요 같은 댓글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싶게 만들죠. SNS 개발자는 보상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해 뇌가 불확실한 결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놀라운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네요. 좋아요를 하나 더 받았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봐야겠어는 포커 한 판만 더, 이번에 내가 딸 수도 있어 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용된다고 하네요. 많은 SNS 기업들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행동과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이미 우리 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이자 기업가로 아사나 창업자이며 좋아요 버튼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조차도 페이스북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앱들이 헤로인과 맞먹을 정도로 중독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엄지척의 아버지가 자신의 창조물이 지나치게 유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선의를 가지고 개발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창조물이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개발에 참여한 애플 중역 중 한 명인 토니 파텔 역시 아이패드가 얼마나 아이들을 매료시키는지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서 아이패드를 빼앗으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이지 감정적으로 변해서 아이패드를 빼앗기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태블릿 PC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고 하네요. 잡스는 기술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알고 있었던 듯하죠.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문자 수신음이 울리면 확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으니 그 김에 혹시나 새로운 좋아요가 몇 개 더 달리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사건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친구가 공유하면 기사를 클릭하여 두어 줄 읽었을 때쯤 상품을 세일한다는 광고 링크를 보게 됩니다.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절친 중 한 명이 인스타그램에 새 피드를 올렸다는 알림이 뜨면 또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러분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한참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방금 이 행동은 여러분의 뇌가 지난 1만 년 동안 진화한 그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불확실한 결과, 즉 문자 메시지에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제공했고 그 결과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사로잡힌 것이죠.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위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많이 추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림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은 피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즉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집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모두 뇌의 생존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사탕을 하나씩 계속해서 집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이런 과정이 서류 작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죠. 뇌는 서류 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가정해보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세미나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나요? 회사 제품, 경쟁사 혹은 다음 분기 보고서를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 80에서 90%를 자기 이야기나 뒷담화로 채운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소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특히 부정적인 소문을 더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나 교육장에서 상사가 만취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그 상사가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관심이 생기죠. 실제로 부정적인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상사가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 동료와 더욱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날 소문을 퍼뜨리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우리의 강력한 사회적인 본능은 차츰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이용하여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기업인 바로 페이스북의 자리를 잡게 되었죠. 클릭 한 번으로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SNS는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말 더 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걸까요? 미국인 약 2,000명을 관찰한 결과 SNS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나느냐, 실제로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영향받습니다. 페이스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를 비롯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더 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조사 결과를 통해 SNS는 우리에게 더 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나 SNS는 실제로 만나는 사회적 관계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자 70%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SNS 때문에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SNS에 사로잡힌 10대, 20대들이 자신감이 낮고 불안정해서 우울해질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주변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시기가 바로 10대 시절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10대는 SNS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명 중 1명이 14%가 하루에 최소 6시간 동안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는 셈이죠. 10살 아동을 대상으로는 5년 동안 자신의 기분 상태, 친구와 관계, 외모, 학교와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지낸다, 좋다는 답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10대의 대체로 변화를 겪는데 흥미로운 점은 SNS를 많이 사용한 아이들이 특히 행복감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연관성이 무엇 때문인지 추측했고 아이들은 완벽한 신체, 완벽한 삶을 사진을 끊임없이 보게 되며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SNS의 피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접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SNS의 도파민 주사에 넘어가 항상 온라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잠을 못 자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날 하루에 1분마다 1억 8천만 건의 메일과 3,800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유튜브에는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글에서는 검색 건수만 370만 건에 달하며 트위터에서는 50만 건의 트윗이 작성됩니다. 몸이 되어버린 신종 모르핀 스마트폰 때문에
인류는 점점 멍청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매분 스마트폰을 들고 싶은 충동과 방금 읽은 기사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클릭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 10대 3,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라고 지시한 결과 더 많이 걸을수록 집중력이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심박수가 상승한 경우에 더욱 그러했고요. 10대와 성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연구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운동은 우리 시대에 너무도 부족한 집중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계획 수립 능력, 집중 대사를 전환하는 능력 등 일의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뇌에 좋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산책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 보세요. 스마트폰을 흑백 톤으로 설정하면 색채가 없는 디스플레이는 도파민 분비량을 줄이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스크롤을 하려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약간 떨어진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차츰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